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구독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조금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일진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나 봐요. 그쵸? 지금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거래 정지인데 어떻게 될까요? 너무 불안해요. 혹시 조금 설명 좀, 영상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의가 들어왔어요. 오늘 해당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진 파워가 원전 관련주죠. 그쵸? 눈에 띄는 부분들이 사실상 이게 이 거래 정지가 횡령 배임인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횡령이라던가 배임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공시가 뜨는 거 보면 항상 그 전에 누군가가 팔고 나가는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항상 추세가 상승 추세가 아닌 항상 고점에서부터 혹은 바닥에서부터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게 터지거든요. 근데 일진 파워 같은 경우는 추세가 어쨌든 간에 상승으로 가는 와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진 파워 같은 경우도 사실상 되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터진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로 지금 현재 거래 정지가 됐죠. 거래 재개가 될 수 있을까? 거래 재개가 된다면 거래 재개가 된 후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할까 아니면 하락을 할까,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공시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진파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기한 안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6월 13일 날 이제 사유화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15일 이내에 결정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날짜가 7월 4일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거래 정지라는 게 결과적으로 7월 4일 이내에 다시 재개가 될지 혹은 말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재개가 될 가능성, 말 가능성, 그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금액 자체를 먼저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액이 24억이에요. 자기 자본 대비가 사실상 1.91%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굉장히 이거는 작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전부 다 상패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횡령 배임일 때 상패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정말 회사의 이 지속성, 회사의 존폐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아질 경우에 상패가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러한 부분들로 회사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손익 효과, 자본에 미치는 효과, 이런 거, 기업의 계속성, 지속성, 이런 거를 우리가 따져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일진 파워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이 되게 적죠. 그리고 얘가 이 재무 상태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3년 연속 흑자 기업이에요. 순이익도 다 흑자고,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보면 뭡니까? 적자가 없어요, 적자. 24년도까지. 그것도 3년 연속이나. 자기 자본은 1%밖에 안 돼. 이거는 상패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그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아진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아진산업도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금액이 더 컸거든요. 그때 아마 한 100억대 정도로 아마 이제 횡령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때 아마 거래 정지가, 이게 아마 횡령 배임으로 거래 정지가 됐던 시기예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얘가 거래 재개가 되죠. 거래 재개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주가가 여기였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주가 대비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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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락을 꽤 오래 줘요. 한마디로 뭐야? 탈출 기회를 충분히 준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진산업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진산업이 사실상 거의 수소처럼 움직이는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시장 주도주랑 되게 별개로 동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일제파워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뭡니까? 지금 원전 관련주, 시장의 주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진산업처럼 주가가 그냥 무작정 계속 계단식 하락이 나온다? 다른 원전 관련주가 계속 오르는데 일제파워만 계속 계단식 하락이 나온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라고 봐요. 거래 재개가 무슨 이게 1년 뒤에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다음 달이잖아, 다음 달.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원전 관련주는 계속 강세일 거거든. 왜? 25년도 자체가 원전 관련주가 계속 강세일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일진파워가 그 전에도 사실상 대장주로 진행이 되진 않았어요. 2등주로 진행이 되지 않았어. 나는 사실 일진파워를 왜 들어가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아니, 내 종목, 내가 영상을 맨날 찍잖아요, 원전 관련주. 제가 원전 관련주 찍는 거 보면은 최근에 못 찍고 있어요.
뭐 한전기술, 뭐 우레기술, 그 전에 두산에너빌리티, 다 이런 종목을 찍고 있잖아. 한마디로 뭐야? 어떠한 시험 주도주가 갔을 때는 대장주로 들어가야 돼. 대장주를 놓쳤어. 그럼 우리가 이등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한전기술, 우레기술, 이런 게 지금 이등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 뭡니까? 채권 원전 때문에 시장을 주도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채권 원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애들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일제파워는 아직 그게 없어요. 그게 단순한 테마로 이겨서 가는 거야. 이런 종목들 들어가면은 수익도 많이 못 먹고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매매 대응을 해야 되고, 일단은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자기 자본 대비 어느 정도 1%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하거든. 회사에 뭐 자기 자본 대비 1%인데 이게 얼마큼 많은 영향을 미치겠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거래 정지,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옛날에 횡령 배임 떴을 때 상폐가 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BP도 이러한 종목들도 이제 과거에 이제 횡령 배임이 있었거든요. 얘도 아마 80억이었는데 얘는 자기 자본이 좀 컸었어. 자기 자본 대비 15%야. 15%면 1%에 비해서 되게 크잖아. 거래 정지가 되고 상폐가 될 것 같잖아. 근데 얘도 지금 거래 정지가 이렇게 됐죠. 근데 뭐야? 거래 재개가 됐어요. 근데 얘도 보면은 뭐야?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야. 뭐 건강식품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뭐야?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야. 이런 종목들조차도 거래 재개가 된다고요. 그쵸? 얘가 아마 재무 상태가 거의 뭐 24년도에 그쵸? 적자로 돌아섰는데, 근데 이때 당시가 24년도였죠. 그러니까 24년도니까 뭐야? 24년도니까 전년도 거 보겠지. 그럼 23년도 거까지지. 근데 얘도 똑같이 23년도까지 주가가 어땠어요?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미세하지만 흑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상패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상패 같은 종목들은 쌍방울, 이런 새끼들은 상패지. 그쵸? 왜? 쌍방울도 똑같이 배임 횡령이거든. 근데 얘 봐봐요. 기업 계속성이 굉장히 힘들다고 본 거야. 얘 봐봐. 순적자 봐봐. 이거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세종기술 사업 이익이 뭐 매출액이 1,000억인데 순적자가 1,000억이야. 단기 순적자가 960억이야. 근데 적자가 나아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야? 상폐가 되는 거야. 왜? 기업의 지속성도 존속성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횡령 배임, 임원진이 뜬 거거든. 그쵸? 일단은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얘가 이제 누가 이렇게 횡령 배임을 했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얘가 이제 장땡땡 외 2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임원 및 직원이거든. 그 임원이랑 직원 새끼랑 같이 헤쳐먹은 거지. 그쵸? 근데 얘가 지금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대표이사는 어쨌든 간에 이광섭이에요. 그리고 그 2위에 있는 애가 바로 밑에 있는 애가 부사장이야. 대표이사가 횡령을 했다? 이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 근데 보니까 장땡땡이가 보니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장태겸 아니면 장광대. 그쵸? 뭐 장광대 같은 경우는 뭐 사회이사고, 장태겸 같은 경우는 이사고, 우리가 하나의 기업이 크면 이사가 또 얼마나 많아. 그래 얘는 조치할 거, 조정 계획할 거 뻔한 거야. 이 한 새끼 그냥 뭐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뽑고, 그쵸? 그리고 앞으로 주의하겠다. 좀 더 뭔가 내부적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이게 거래소 입장에서는 굳이 상폐시킬 이유가 없어요. 이 자기 자본 1%에서 여기 상폐시키면 여기 걸려있는 개미들 다 뒤지라는 건데, 한국거래소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정지로 상장 폐지는 제가 장담하건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죠.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대부분 이러한 기업들이, 그쵸? 우리가 그 전에 뭐 비피더를 보더라도 얘가 이제 거래 재개가 된 뒤로 주가가 어떻게 돼요? 계속 완전히 우하락을 가죠. 그쵸? 그리고 이 과거에 그 재무 튼튼하다던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얘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이렇게 재개된 다음에 주가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근데 이게 좀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 주가는 우하향을 갑니다. 그쵸?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 거래 정지가 어느 정도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수급이 한번 세게 이탈되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BP도 이러한 종목들도 이 보시면 수급이 그 전에 어떻게 돼요? 이게 윗골 달리면서 빠지면서 연달아 음봉이 이렇게 떨어져. 그쵸? 이 싸하지 않아? 얘네들이 뭔가를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쵸? 근데 일제파워 같은 경우는 그런 징조가 아예 안 보였어요. 얘가 만약에 이 고점 구간에서 장대 음봉이 나와.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말 그대로 얘가 어떤 상태에서, 만약에 이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태. 그쵸?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횡령 배임이 떴어. 그러면 얘는 거래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우하락을 바로 그릴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문제는 얘가 뭐야? 이러한 구간에서 사실상 이제 장대 음봉이 떨어졌지만 이때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죠? 퍼센테이지가 9%. 상승 마감이거든. 그쵸? 그리고 이때 뭐예요? 마이너스 7%. 근데 시가를 3%밖에 안 뛰었어. 그쵸? 어쨌든 이러한 자리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15%.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대량으로 차익실을 하는 흔적이 안 났단 말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뭐 7%가 떴다고 하지만 이때는 뭐예요? 중요한 게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죠. 거래량이 유일하게 최소 많이 동반된 데가 여기야. 근데 여기서도 플러스 9% 상승 마감했어. 그리고 다음날에 물량을 받는 흐름이 떴어. 그리고 거래량 없이 빠진 거야.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뭡니까? 말 그대로 단기 지지가 되면서 주가를 다시 아래에서 받아먹는 흔적이 떴어요. 한마디로 뭐야? 얘가 만약에 횡령 배임이 안 떴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주가는 조금 더 상승으로 갔을 거야. 우리 기술이나 한정기술, 두산에너 이러한 종목들이 다 상승을 그렸잖아. 그럼 얘 역시도 대장주는 아니지만 이동주는 아니지만 뭐 10% 20%의 급등은 아니지만 최소 7, 8%의 상승을 계속 꾸준히 나와서 여기 12,500원에서 13,000원을 회복을 했을 거라는 거야. 횡령 배임이 없었으면. 그쵸? 근데 이 내용이 뜨면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래가 재개가 될 때쯤에 이 원전 관련주들의 현재 이 주가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원전 관련주가 그때도 여전히 강세야. 그쵸? 그러면 일젠 파워도 뭐야? 그 내용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는 것처럼 따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그 당일에 이 수급이 들어오느냐, 당일에 수급이 이탈되느냐를 봐야 돼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주가 흐름을 사실상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거래 재개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내가 찍을 거지만 영상을 찍고 이거를 편집을 하고 썸네일 만들고 제목하고 업로드 되는 순간에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 실시간 문자 발송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010-3212-5248 이쪽으로 일진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일진 파워에 관련된 그러한 대응들을 꼭 다 미리 받으시고요. 제가 어떤 식으로 사인을 드릴 거냐, 최소 이 자리까지는 일단 위로 튀겠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럼 뭐야? 최소 그 자리까지는 올라간다라는 거야. 혹은 그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한 내용들이 제가 최근에 나간 종목들 뭐가 있어요? 한정기술. 한정기술 봐봐. 여기 몇 월 며칠이야? 4월 6월 9일이죠. 그쵸? 6월 9일 날 주가가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어. 음봉 몸통이 기죠. 거래량 터졌죠. 7만원대 하고 있죠. 이때 몇 월 며칠이었다고요? 날짜가 여기 6월 9일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한정기술 어떻게 말씀드려요? 6월 9일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정기술이라는 종목이 최소 어디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9만원에서 10만원까지는 이변이 없는 한 찍혀야 되는 자리라고 봐요. 얘기하죠. 이변이 없는 한 찍혀야 되는 자리. 결과적으로 자, 뜨르드르든 뜬 1, 2, 3 거래일 만에 9만원대 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10만원대 갑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딱 4거래일 뒤에 내가 얘기한 10만원 가격 찍고 뭐야? 바로 음봉이 떨어지죠. 제가 이런 식으로 일진 파워 역시도 이변이 없는 한 가야 될 자리 혹은 바로 매도해야 될 자리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010-3212-5248로 일진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일진 판로에 관련된 대응들 꼭 다 받으시고요. 구독자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이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한 다음에 야, 나 너 거 일진 파워 영상 보고 구독을 했어 라고 문자를 주셔야, 구독자 문자 인증을 주셔야 그러한 내용들이 나갑니다. 010-3212-5248로 일진이라고 문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원전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 산업의 종목들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대장주를 잘 골라요. 보면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얘가 주가 급등이 언제 저점을 찍고 급등했습니까? 여기 24년도 몇 월달에 이게 3월달 얘가 이 3월달까지는 계속 박스가 등락이 오가요. 근데 뭐야? 딱 3월달에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상승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쵸?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매수 잡았다 하더라도 25,000원에 매도하는 거 의미가 있나요? 25,000원에 매도했으면 바보죠. 3만원에 매도했으면 바보죠. 그쵸? 이러한 종목 최소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됩니까? 6만원까지 들고 가야 돼요.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여기 그쵸? 이 언제 처음에 매수 사인 나갔죠? 여기 보시면 3월 15일날 24년도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거 왜 매수하라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매수 때문에 매수하라고요. 왜? 외국인의 기관이 이때부터 미친듯이 매수했거든. 한번 들어보세요. 24년도 3월달에 얘기한 영상입니다. 없죠. 왜? 지금 보면은 지강 외국인 쌍끌 매수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저항 매물 때에서도 물량을 늘리고 있어. 그 말은 뭐야? 이 구간에서 두들기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매물 수하고 다 돌파했을 때 자, 잠깐 정지시킬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급 매수. 여러분,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주가가 왜 오르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그 수급으로 주가가 현재 6만 원 근처까지 온 겁니다. 23년도 3월 달에는 뭐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할 때. 왜? 야금야금 매수했거든. 이때는 뭐예요? 뉴스에 두산에너빌리티 뜨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은 야금야금 물량을 모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조회수 90일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박살이 나죠. 하지만 이 90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 샀겠죠. 그리고 내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했죠. 그쵸? 왜? 이거 산업성장주니까. 내가 구독자 수익 종목 구입대와 매집주, 수익주, 산업성장주 세 종목에 나갑니다. 매집주를 제가 보통 한두 달 봐요. 수익주를 2주에서 4주를 봐요. 산업성장주를 제가 보통 1년을 봅니다. 한 달에 이렇게 4개 전후로 추천이 나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거 목표가 제가 얼마나 받았습니까? 보세요. 이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구간이에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얘기하죠. 6만 5천 원, 7만 원. 15,000원대 하던 게 6만 원까지 갔어요. 4배 갔습니다. 4배. 1년에 4배. 이러한 종목을 원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일찍 파워 같은 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다 매집주, 수익주, 산업성장주 이런 식으로 다 뭐야? 종목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기술, 한전기술 보여드렸죠. 10만 원 가서 갈 거라고. 그쵸? 이런 게 뭡니까? 수익주로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후속주 나간 거 우리기술 3,895원. 우리기술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우리기술 종목 뭐라고 해요? 제가 이거 못해도 8,000원. 아이 뭐야? 우리기술 어디 갔어 이거? 우리기술. 자 여기. 그쵸? 6월 16일자. 이게 뭐예요? 어제였죠? 내가 이거 최소 가야 될 자리 얼마라고 얘기해요? 급락에 나왔던 이 고점짜리가 얼마예요? 3,800원짜리입니다. 최소 이 3,800원 이 자리 위로 두들기는 흐름이 올 거예요. 얘기하죠. 이 자리가 3,800원이거든. 그쵸? 결과적으로 우리기술 오늘 내가 얘기한 가격 딱 찍고 주가 윗골 달면서 급락 나오는 거 봐봐요. 여기 윗골이 달리면서 급락. 내가 얘기한 가격 3,800원 전후에서 정확하죠. 이런 식으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린다는 거야. 내가 이거를 그냥 쏘는 게 아니라 실제 종목 매수를 해도 나간 종목들이야. 나간 종목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현재 일진 파워 거래 재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거래 재개는 됩니다. 근데 거래 재개되는 날 주가 변동성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매도를 할지 가지고 있을지 결정을 해야 돼. 그러한 내용들 가장 빠른 게 바로 문자 답장입니다. 문자 수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010-3212-5248 이쪽으로 일진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일진 파워에 관련된 이 대응 방안 확실하게 받으시고 그 중간중간에 아마 공시가 좀 뜰 거예요. 그런 공시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브리핑 다 해드릴 겁니다. 자, 010-3212-5248 일진 지금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한 달에 종목을 막 5개, 10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나요? 보세요. 얘가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 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 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 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쵸? 급락이 나오고 여기 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쵸?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 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운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그쵸? 이제 4만 7천 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쵸?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맞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다 받으시길 바래요.